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블렌더를 중간 이상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즈 펜슬을 공부를 하면서 3D 공간에서 2D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그리즈 펜슬을 배울 건데요. 이제 3차원의 공간에서 3차원 드로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즈 펜슬 오브젝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3D로 그림을 그리든 2D로 그림을 그리든 하겠죠. 자, 그래서 Shift A를 눌러서 먼저 그리즈 펜슬 안에서 블랭크 상태로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갖고 오면 우리 아웃라이너에 G 펜슬이라고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드로잉 모드로 전환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그리즈 펜슬에 컨트롤 탭을 눌러서 드로우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자,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저 펜이든 펜슬이든 저는 펜을 우선 선택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의 아웃라인을 따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땐 테두리를 그린 거지만 측면에서 돌아본다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럼 이게 자, 오브젝트가 빠져나가고 났을 때 아까와 같은 각도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로 입체감이 잡혀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3D 뷰포트 안에서 어떤 특정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봤다면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이 그리즈 펜슬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위쪽에 메뉴에 보면요, 탑 메뉴에 보면 그리즈 펜슬하고 똑같이 생긴 이 아이콘 보이세요? 이게 어디에서 봤었냐면 요렇게 이 데이터의 옵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얘를 클릭하고 열어보면은 여기 캔버스라고 있어요. 이 캔버스에 지금 이렇게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5에 5 정도로 사이즈를 켜놓고, 자, 그리고 면을 조금 더 쪼개고 싶으면요, 우리 여기 서브디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숫자를 좀 올리면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공간이 큐브를 따라 돌아가고 있죠. 회전을 하고 있는데 위아래 좌우 이렇게 회전을 상하좌우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캔버스에 이 그리드 가이드가 나와서 훨씬 더 그림을 그리기가 용이해집니다. 자, 우선 프론트 뷰 상태에서만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요, 제가 B를 눌렀어요. 키보드에서 B를 누르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전체 박스 형태로 지우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지워놓고 나서 그림을 그리기 앞서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그리즈 펜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G키를 눌러서 내가 그림을 그린 것들을 이동한다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브젝트의 G키를 눌렀을 때하고 좀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어디에다가 그리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보면은 스트로크의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오리진이라는 거는 알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브젝트의 정중앙점, 우선 큐브를 잠깐 꺼볼게요. 오브젝트가 생성됐을 때 여기 가운데 노란색 점, 우리 큐브에서는 얘가 지금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이 안 되네요. 그러면 에디트에서 락킹을 풀고, 자, 오브젝트일 때 볼게요. 오브젝트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 노란 점이 있죠. 근데 그리즈 펜슬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즈 펜슬에서는 이 모든 오브젝트의 원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화면에서 봤을 때 평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 투명한 유리판 하나를 두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게 2D 애니메이션, 컷신 그림,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같은 거 그릴 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리진에 그리면 돼요. 우리가 초급이기 때문에 지금 오리진에서 그려요. 자, 그런데 3D 커서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뭐예요? 내가 3D 커서를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준이 돼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있는데 책상 여기저기에 그림을 그려요. 그럼 친구들이 첫 번째 책상은 반에서 1번 하는 친구, 맨 앞자리에 앉은 친구, 그 책상 위에다 그리고 또 내가 3D 커서가 3분단 중간 정도에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3D 커서가 3분단 중단이니까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캐릭터 주변에 말풍선이나 효과음이나 메모 같은 것들, 이 각각 다른 위치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공중분해가 되는 거죠, 그림이. 그거 외에도 이렇게 서페이스, 표면에다가 밀착해서 그리는 거. 우리가 간혹 3D 오브젝트 위에 뭐 그림 같은 것들 그려진 뭐 이렇게 공책에 뭐 낙서해 놓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연출할 때 이럴 때 주로 쓰고요.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는 그 얼굴 위에 점이나 주름 같은 거 그런 거를 직접 그릴 때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이게 있는데 그림 방향 그대로예요. 그래서 마우스라든지 펜 같은 거를 이동을 그대로 3D 공간에 반영을 하는데 선의 깊이를 가지거나 공중에서 리본을 휘두르면서 그림을 그린다? 약간 그런 느낌? 마법 이펙트 같은 것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작업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좀 쪼개놓고 화면을 전부 총 3개의 분할로 놔둘게요.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자, 얘네들은 얘 사이즈들을 조금씩 줄여놓을게요. 얘는 10 이렇게 놓고 사실 이거 없어도 우리 시프트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게 크게 옵션 창을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자 얘는 제가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그림을 그릴 때 쓸 거고 자 이쪽은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 저는 퍼스펙티브 뷰인 상태로 볼게요. 약간 이렇게 측면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는 뭐 탑뷰 이 정도로 해서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뭐 위치를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탑뷰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 실제로 여긴 제가 드로잉할 공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실제로 이 스트로크 플레이스먼트가 어떤 개념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실제로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얘를 감싸는 우주를 그렸는데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얘는 지금 탑뷰에서 봤을 때 딱 센터에 걸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선이 앞으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죠. 그럼 얘를 탑뷰로 올려놓고 탑뷰 위에서 이렇게 그렸어요. 탑뷰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오리진을 중심으로 탑뷰에서 봤는데 오리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이 쭉 X축으로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오리진을 기준으로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B를 눌러서 다 지우고 프론트 뷰에서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서페이스, 얘 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우선은 스트로크 사이즈를 살짝 줄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컬러 값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스트로크 컬러에다가 뭐 원하는 색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여기에 하트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꾸며볼게요. 지금 그림이 붙는 거 보이세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 위에 오브젝트 위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자 탑뷰에서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지금 그렇다면은 내가 오브젝트의 측면에다가 그릴 때 여기에도 그림이 붙을까요? 오, 붙어요. 어디다가 그냥 대충 막 그려도 오브젝트에만 그림이 그려져요. 혹시 몰라서 자, 혹시 몰라서 제가 차별하게 두고 싶어서 색깔을 또 다른 색으로 바꿔서 그려볼게요. 자,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별 모양을 딱 그렸는데, 자, 백으로 돌려서 보니까, 자, 별 모양도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에 가서 붙었네요. 다시 프론트 뷰로 돌려놓고, 자, 그렇다면, 다른 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스트로크, 자, 그 다음에 3D 커서 있는 쪽으로 가서, 자, 그럼 내 지금 3D 커서를 이쪽에다가 눌렀어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얘도 3D 커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붙어가는 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 Shift S를 눌러서 커서를 월드의 오리진으로 보내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여기에다가 매테리얼을 추가를 하고 다른 색깔로 눈에 특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왜 그림 그리는 게 안 보이지? 정말 없어서 안 보이는 걸까요? 자, 이 상태에서 월드의 좌표를 기준으로 냈으니까 오브젝트 딱 띄고 봤더니 자, 큐브의 눈을 가리고 봤더니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트로크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결국에는 내가 그림 그리는 위치가 내가 어디에서 그림을 그리느냐가 너무 중요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림 그리는 위치가 현재 그림이 출력된 좌표 그대로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놓고 이쪽에다가 그릴게요. 그랬더니 이쪽에 붙네? 이쪽에다가 그릴게요. 이쪽에 붙네? 여기에다가 또 그려볼게요. 여기에 자, 자, 이때도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위하고 아래에 대한 좌표는 명확했는데요. 근데 얘가 2D이기 때문에 앞, 뒤로 튀어나오게 공간감을 갖지는 못한 상태로 내가 그림 그리는 자, X하고 Y의 좌표 내에서 그대로 배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입체를 두고 본 지금 처음으로 이 파란색 오브젝트, 입체를 따라 돌아간 이 파란색 오브젝트만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애들은 결국 뭐예요? 다 우리가 2D 라인 안에서 그림을 생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월드로 오리진을 바꿔놓을게요. 나머지는 자, 여기 이 캔버스를 좀 꺼놓을게요. 너무 보는데 헷갈려서 캔버스를 꺼놓고 실제 우리 요 작업하는 여기 이 공간만 캔버스를 좀 펼쳐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오리진으로 가기 전에 이 스트로크에 보면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하단 부분에 옵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퍼스트라고 되어 있는 포인트 부분을 볼게요. 이 퍼스트라고 되어 있는 포인트는요. 제가 이렇게 살짝 그림을 자, 축을 비틀어서 제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나는 여기 이 축에 이 별에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이렇게 뻗어가요. 그러면 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처음에 시작했던 축을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탑뷰에서 봤을 때 저런 식으로 가지가 쳐서 여기에 연결되는 값으로 나오고요. 엔드는 자, 엔드 끝나는 지점에 축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장선상의 그림을 그릴 때 특히나 입체감 있는 모양을 잡을 때 이 친구를 활용하는 게 그림을 그릴 때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제가 이쪽에서 시작했을 때 이쪽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서 시작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앞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자, 다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프론트 뷰에다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이 기준.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 first 포인트하고 end 포인트의 개념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냥 all 포인트를 기준으로 내가 조금 더 입체감을 이렇게 돌려서 그리기에는 이 친구가 훨씬 더 유용하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에디트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요. 제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L을 누르면 연결된 오브젝트들이 다 잡히죠. 그리고 G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위치값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G를 눌러서 움직인다, 뭐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2D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2D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D에서 2D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목표고, 이렇게 할 때는 솔직히 에디트 모드를 쓴다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오브젝트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드로잉, 이 블렌더가 갖고 있는 3D 드로잉의 그런 순기능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 했을 때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드로잉 하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B를 눌러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들 B 누르고 드래그해서 다 지워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큐브의 눈을 끄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의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의자를 그리는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거 사이즈를 줄였지만 불편해서요. 이 뷰에 들어가면 에셋 쉘프라고 있어요. 이 친구에 꺼놓고 그러고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우선 사이즈를 최소화 시켜놓고요. 지금 이 공간에서 최소값은 32네요. 우선 시켜놓고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3D 커서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3D 커서는 그냥 프론트 뷰 앞쪽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를 그려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 탑뷰에서 보세요. 탑뷰에서 자, 3D 커서의 위치를 탑뷰에다 올려놓고 의자의 평면 부분 먼저 잡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엉덩이가 될 부분이 라인이 제대로 잡혀서 들어오나요? 지금 보면은 입방체의 형태에서 봤을 때 지금 3D 커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다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탑에다가 3D 커서를 마우스 클릭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갖다 놓고 프론트 뷰에서 의자의 윗 등받이 부분을 만들게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한 직선 끊어져 나오고 자 이렇게 한 직선 끊어져 나오고 그러면 등받이가 될 부분의 위치가 어잉? 지금 3D 커서를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커서가 뒤에 있는데 제가 프론트 뷰를 누르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커서의 위치가 제가 3D 커서가 아닌 스트로크 상태로 되어 있었네요. 자, 3D 커서로 바꿔놓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요.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쭉 뽑아 볼게요. 이렇게 뽑아 놓고 등받이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뭐 연결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3개, 개 작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3줄 정도 그어볼까요? 메쉬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커서가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백으로 갈게요. 숫자 1에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리를 만들어주고 근데 뭔지 조금 이상해요. 큐브 눈을 살짝 지워볼게요. 파고 들었어요 이미. 다시 이 상태에서 이 큐브 안쪽에 그림이 그려지면 제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큐브를 우선 끄고 눈을 끄고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캔버스 보이죠? 이 캔버스를 모는 종이 삼아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캔버스를 삼아서 그렸더니 웃기는 모양이 나왔어요. 자, 다시 백 숫자 1 누르고 위에서 자, 우리 이 탑뷰라든지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프론트 뷰로 돌아왔을 때 3D 커서가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서 위치 바꿔놓고 앞다리도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의자 모양이 나왔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 다른 것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탑에서 봤을 때 3D 커서를 여기쯤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Shift 누르고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의자의 아래쪽이랑 맞추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위치에 돼요. 자, 탑 뷰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숫자 1을 눌러서 프론트 뷰로 해서 봤을 때 자, 얘를 제가 이 위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뽑아 올려 볼게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나?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뽑아 올려졌나요? 자, 문제없이 뽑아 올려졌어요. 자, 그리고 얘가 끝나는 이 위치에 이 지점에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올렸어요. 자, 이렇게 올리고 탑 뷰에서 봤을 때 더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자, 프론트 뷰에서 보면 자, 요런 느낌. 자, 요렇게 놓고 테이블 같아요.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다시 얘가 저는 다리가 하나만 이렇게 한 줄로 외줄로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뽑아줄게요. 자, 그랬더니 테이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원형의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서 얘도 자, 이 상태 그대로 요렇게 한 줄을 더 뽑을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런 약간 오징어 발 같아요. 오징어 발 같은 자, 3D 공간 안에서 의자와 테이블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우스로 그림 그리는 거 마냥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면 그리고 또 요즘에 마우스 중에 3D 할 수 있는 그 전용 마우스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핸드 드로잉이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자,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